안녕하세요. 최종 예상 문제 100선입니다.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공시법, 지적 등기를 다 정리할 건데요. 앞전에 우리 5, 6월에 했던 기본 이론, 마지막 핵심 이론을 잘 정리하시고, 그리고 이제 7, 8월 문제풀이, 특히 기출문제 중심으로 풀어드린 최근 10년치 기출문제를 다시 분석하시고, 그리고 이제 테마 특강, 앞전에 했던 테마 특강에서 최근 기출문제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했죠.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마지막 최종 문제 100선입니다. 앞에 자료 보시면 지적법, 원래 이름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되는 법령이지만 지적 관련 법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우리 이제 오늘 자료 중에요. 1번부터 해서 그죠? 100선이지만 지적법이 1번에서 60번입니다. 거기 자료 10페이지까지. 그리고 이제 요게 지적이고 61번부터 마지막 100선이지만 100문제가 조금 더 넘어갔습니다. 117번, 117번까지입니다. 오늘 100선이지만 전체적으로 문제를 구성하다 보니까요. 100문제 조금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적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법 61번부터 117번까지를 이제 등기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먼저 지적법 1번입니다. 우리가 맨 먼저 토지 조사 등록을 우리가 배우죠. 지적이라는 이 제도가 전 국토에 있는 모든 토지를 등록하는 제도죠. 그래서 지적하면 토지가 대상이고 등록하는 이제 국가기관이 1번, 2번에 나오죠. 그리고 이제 지적공부라는 국가적인 장부에 등록을 합니다. 토지를. 등록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중개거래, 토지를 중개거래할 때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등록 내용을 가지고 조사, 확인, 설명을 해야 되죠. 여러분 준비하시는 공인중개사 자격 따셔서 중개를 하실 때, 중개업을 할 때, 토지 중개하실 때는 지적 공부에 있는 토지 내용을 가지고 확인, 설명해야 되고, 나중에 등기는 권리관계, 등기부에 있는 물론 부동산 표시도 있지만 권리관계를 확인,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시법에서 지적제도와 등기제도를 배우게 됩니다. 자, 1번은 틀린 겁니다. 지적이라는 것은 국토부 장관이 1번에 1번 모든 토지의 각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해서 지적 공부에다가 등록을 합니다. 근데 이 등록하는 늘 주무장관은 국토부 장관이지만, 그러나 이제 2번에 보시면 구체적인 결정을 누가 하느냐? 그것은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등의 토지의 이동, 항상 다음 종합 문제 하나로 말씀드리지만 토지의 이동 그러면 이용이 아니고 이동하면 토지의 변동 또는 토지에 이제 등록되어 있는 토지 등록 사항에 변경이 생기는 것을 토지 이동이라 하죠. 소유자 신청을 받아 결정을 누가 하느냐? 요 결정은 국토부 장관이 아니고 지적소관청이죠. 우리 지적소관청 하면 시군구청인데요. 시군구청이죠. 여기 시는 일반 시와 우리가 말하는 세종특별자치시 포함됩니다. 세종시는 세종시장, 일반 시는 일반
시장, 그리고 군수, 그리고 구청장입니다. 여기서 조사 결정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등록은 1번 국토부 장관이 하지만 구체적인 결정은 지적소관청, 소관청 하면 각 시군구청을 말합니다. 다만 거기에도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청량해서 결정할 수 있다. 자, 이제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결정을 해서 등록하는데 요 직권으로 하는 절차가 3, 4, 5번에 있습니다. 자, 3번에 지적소관청이 토지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토지 표시를 결정할 때 수립하는 계획이, 자, 이 계획이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입니다. 토지 이동이죠.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합니다. 요건 원칙이 시군구별로 수립하는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읍면 동별로도 수립할 수가 있다. 그리고 4번에 요 이제 토지지적소관청이 토지이동 현황 조사 계획에 따라 토지이동 현황을 조사를 하고 이 조사해서 이거를 토지이동 현황 조사부에다가 기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5번 토지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 현황 조사부를 근거로 토지이동 조서를 작성하고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라고 있죠. 우리 토지 변동에 따라 정리할 때 결의서를 작성, 첨부하여 요 토지이동 조서 아랫부분에 직권 정리라고 적는데 요 직권 정리라고 적고 이제 지적 공부를 정리를 합니다. 요 절차, 순서도 묻는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1번 문제는 지적이란 무엇인가 또는 누가 전 국토의 모든 토지를 등록하느냐 요거를 묻는 문제들입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최근 우리 기출문제 분석할 때 한 10여 년 동안에 한 2번 정도 나왔죠. 틀리게 나올 때가 바로 이제 이런 겁니다. 토지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는데 요 계획은 다음 문제 2번 문제 나오지만 이건 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성인 사항이 아니죠. 근데 성인 사항이 아닌데 성인 얻어야 된다라고 하면 틀리죠. 이런 문제가 있었죠. 기출문제에. 그리고 또 하나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인데 토지 이용 현황 조사 계획 그러면 틀린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출 문제 이제 이렇게 출제가 됐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과정 직권으로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을 조사 결정해서 등록하는 정리하는 절차. 자, 계획 수립. 그다음 토지이동 현황 조사부 작성. 그리고 이제 직권 정리. 요런 순서를 한번 1번 문제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지적의 정의와 지적이란 어떤 것이고 또 누가 조사해서 등록하는지 요 절차를 다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2번입니다. 우리가 지적법 전체를 배우면서 방금 1번 문제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나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 얻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요게 딱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라는 거는 지적법에 시도지사 승인 얻어야 되는 게 자, 첫 번째
기업, 집원 변경이죠. 집원을 오늘 바로 이 시간에 집원 변경 문제가 바로 우측에 5번 문제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위원회, 지적 공부 반출, 일반적인 또는 지적 소관청, 각 시군구청이 보존 관리하고 있는 요 지적 공부를 지적 서고 바깥으로 반출을 하려면 요건 승인 얻어야 되죠. 그리고 하나가 미엄의 축척 변경입니다. 오늘 물론 지적 공부 반출, 축척 변경 다 할 겁니다. 요 세 가지 경우에 승인 얻어야 되고요. 그래서 답은 지역, 니은, 미음입니다. 3번으로 돼 있죠. 그 외에 이제 방금 앞에서 1번 문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토지도 현황 조사 계획은 승인 사항이 아닌데 이거 승인 얻어야 된다고 틀리게 나온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지적 공부 복구 있죠. 미연이 반출인데 그 티귿에 보면 지적 공부 복구 물을 때, 여러분 지적 공부 복구할 때 시도지사 승인 얻어야 된다면 X 틀리게도 나왔고, 또 국토부 장관 있죠. 지적법에는 그 어디에도 국토부 장관의 승인은 없다고 했죠. 작년 31회 때, 바로 31회 때 1번 문제에서 지적소관청은 지적 공부를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 얻어야 한다고 X 틀리게 나왔죠. 바로 쉽게 나왔다, 그런 말씀 드렸죠. 그래서 이런 국토부 장관 승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적 공부 이거 복구할 때도 국토부 장관 승인 얻는다. 국토부 장관도 틀렸고 승인도 틀린 거죠. 이런 문제가 전체 이제 지적법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정정이나 리얼의 등록상 정정 아니면 비업에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하죠. 지적 재조사 특별법에 따라 이런 사업은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또 이런 문제도 있었죠. 지적소관청이 바다로 된 토지를 등록 말소할 때, 바다로 된 토지에 등록을 말소할 때 시도지사나 대도시장 승인 얻어야 한다면 이것도 틀리죠. 이런 바다 말소는 90일 내에 소유자가 90일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건 직권 말소할 때는 이런 승인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자, 역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 승인 얻어야 되는 거는 지번 변경, 지적 공부 반출, 축척 변경 각각 오늘 백선하면서 이 세 가지를 다 설명드릴 겁니다. 각각에 다 나옵니다. 한 번씩 세 가지 경우만 승인사항이다 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이런 승인사항이 아닌데 승인 얻어야 한다면 틀린다, 그런 지문이, 그런 문제가 여러 번 나왔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지적법에서 우리가 12문제 예상 문제를 오늘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이제 1번, 2번은 전체적인 문제고, 이제 예상 문제 말씀드리면 지번 있죠. 지번의 부여와 구성과 부여, 요게 이제
3번, 4번, 5번, 6번까지입니다. 3, 4, 5, 6번을 네 문제로 정리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7번부터 지목입니다. 오늘 28종류의 지목을 하나하나 이제 7, 8, 9, 10, 11번 문제로 5문제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9, 10월 달에 가서 최종 우리 동형 본시험 대비해서 모의고사 문제 나갈 때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다뤄드릴 텐데, 오늘 100선 안에는 7, 8, 9, 10, 11번 5문제로 최종 정리를 해드립니다. 두 번째 예상 문제가 지목이죠. 지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경계입니다. 토지 등록 사항 중에 12번, 13번, 14번 세 문제로 정리를 해 드릴 겁니다. 요게 이제 경계입니다. 토지마다의 경계가 있죠. 도면에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되는 경계입니다만은 요 경계에 관한 문제 세 문제, 그 다음에 면적입니다. 면적은 15번, 16번, 17번 이렇게 세 문제로 정리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18번이 토지 등록에 관한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자, 오늘 지적법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100선을 하면서 늘 이론 강의 또는 테마 특강, 기출지문 분석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적법에서 출제되는 12문제, 나중에 이제 등기에 가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지적법 12문제가 어디서 출제가 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드립니다. 자, 우선 토지 등록 사항 중에 지적 공부에 등록되는 토지 등록 사항 중에 네 부분에서 한 문제씩 꼭 출제된다. 지번 하나, 지목 하나. 지목은 늘 한 문제뿐만 아니고 두 문제도 출제될 수 있죠.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경계 하나, 면적에서도 한 문제. 일단 각각 하나씩 예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 이제 첫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예상 문제입니다. 하나씩. 자, 먼저 지번입니다. 3번 문제를 보시면 지번의 구성과 표기입니다. 여러분, 맨 먼저 지번은 원칙은 틀린 거죠. 틀린 거 찾는 문제입니다.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북서에서 남동으로 차례대로 붙이는데, 옳은 지문이지만 북서에서 남동 각 동리, 지번은 동리 단위로 붙입니다. 지번 부여 지역이 동리 단위고요. 그리고 북서에서 남동이라는 것은 시작이 북서에 있는 토지부터 붙이기 시작해서 끝이 남동에서 끝이 나도록 이렇게 붙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지번을 부여하는 지번 부여 지역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적소관청 시군구가 지번은 단위 지역이 읍면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이 아니고 동리죠. 1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읍면 단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읍면이 틀린 겁니다. 동리 단위고요. 그 다음에 이에 준하는 지역은 이 지역을 묻는 건 없었지만 섬 지역을 예를 들었죠. 섬은, 작은 섬들은 섬 단위로 지번을 또 붙일 수가 있죠. 그게 이에 준하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3번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는데 본번과 부번 사이에는 줄 표시로 연결하고 이거를 뭐라고 읽어라 했습니까? 어이라고 읽는다라고 했고요. 4번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고 그 다음 임야대장, 임야도에는 등록되는 토지는 지번의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그랬고 5번 결번은 우리가 이제 지번을 새로 부여하거나 아니면 도시개발 사업이나 축적 변경 등 사유로 지번을 새로 붙일 때는 요 방법 있죠. 우리 말하는 지번을 새로 붙일 때 결번이 생기면 결번 대장에 적어서 영구 보존하라. 여기까지 나왔죠. 자, 3번 문제는 지번을 어떻게 붙이고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마지막으로 점검을 했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4번, 5번, 6번입니다. 구체적으로 지번을 어떻게 붙일 거냐? 토지 변동에 따른요. 4번은 이제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 부여 방법 등의 설명으로 옳은 것 요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자, 먼저 그죠? 옳은 겁니다만은 첫 번째 우리가 이거죠. 지번을 신규 등록 전환의 원칙, 신규 등록으로 묻던 등록 전환으로 묻던 같죠. 지번 부여는 같습니다. 원칙이 당의 지번 부여 지역 안에 인접 토지, 이웃 토지 본번에다가 다음 본번을 붙이는 게 아니고 부번이죠. 이 본번이냐 부번이냐 이걸 묻는 거다 그랬죠. 그러면 인접 토지 본번에다가 다음 본번이 아니고 뭐를 붙인다? 부번을 붙여나가죠. 이게 원칙이고 예외는요. 예외는 2번 등록 전환 앞에 1번에 이어서 신규 등록 전환의 경우에 그 지번 부여지역 안에 최종 토지에 인접해 있다. 세 가지 이야기를 했죠. 최종 지번에 인접해 있거나 멀리 떨어져 있거나 여러 필지 요거 있죠. 세 가지. 자, 예외를 물을 때 신규 등록 전환의 경우에 예외를 물을 때 요걸 여기까지 다 써준다 그랬죠. 최종 본번에 최종 지번에 인접해 있거나 멀리 떨어져 있거나 여러 필지 요 경우 있죠. 요 경우에는 최종 본번의 다음 본번이죠. 여기는 자 최종 본번이 나오면 오늘 2번 나옵니다. 최종 본번이 여기 한번 하고 다음 나중에 6번 문제에 가면 도시개발 사업 등이 이루어져서 지적 확정 측량이 된 지역 요 지역에서 최종 본번이 나오면 최종 본번 다음 본번이죠. 부번이 아니고 여기는 최종 본번의 다음 본번을 부여할 수 있다 그래야 되는데 최종 본번의 부번을 부여할 수 있다면 X죠. 이렇게 틀리게 했었잖아요. 다들. 3번 분할의 경우에는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쓰고 나머지 이제 분할돼 나간 나머지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의 최종 여기도 본번이 아니고 부번 최종 부번 다음 부번을 부여할 수가 있죠. 자, 분할은 여러분 365의
23번 토지가 365의 23번 토지가 분할이 되면 한 필지는 365의 23을 쓰고 나머지 이제 분할된 나머지 필지 토지는 최종 부번이 23이니까 다음 24 이렇게 뭐를 붙여나갑니다. 부번을. 그래서 본번이 아니죠. 분할의 경우에도 본번을 부여해 나가느냐 부번을 붙이느냐 이걸 묻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합병은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 지번을 합병 후 지번으로 하는데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으면 본번 중 선순위 있죠. 그러니까 본번 중 선순위 지번을 합병 후 지번으로 부여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합병의 경우에는 본번 중에 선순위 이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원래 선순위지만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으면요 본번 중에 선순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다음 4번이 옳은 답이고 5번은 합병이 아니고 이건 우리가 말하는 분할이죠. 자, 합병의 경우 그래놓고 우리가 건축물 있죠. 주거, 사무실 등. 자, 건축물이 있을 때 분할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분할의 경우죠. 5번은 합병이 아니고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되는 필지에 건축물이 있으면 거기를 분할 전 지번을 우선 부여한다. 이게 합병이 아니고 분할의 경우에 이렇게 하고요. 합병은 합병 전 필지 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토지가 있으면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합병 후 지번으로 해달라고 뭐를 해오면 신청을 해오면 그걸 합병 후 지번으로 부여하죠. 그죠? 그래서 분할과 합병의 경우에 건축물이 있을 때 예외다. 여기까지. 자, 다시요. 도시개발 사업 지역은 다음 제가 6번에서 설명드릴 거고 6번에서요 설명드릴 거고 자, 여기는 우선 신규 등록 전환의 원칙 예외 그리고 분할과 합병의 경우에 원칙과 예외 다시 한번 어려운 거 아니죠? 지번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시고 자, 5번 지번의 변경입니다. 지번을 변경할 때는 틀린 거죠. 요거는 1번의 지적소관청이 지번을 변경하는데 지번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 국토부 장관 승인인데 자, 아까 1번, 2번 특히 2번 문제 할 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지적법에는 그 어떤 경우에도 국토부 장관의 승인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 국토부 장관 승인은 없습니다. 물론 오늘 이제 전체 종합 정리하면서 거기 2번 문제 좌측에 2번 문제 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지번 변경을 할 때는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말하는 국토부 장관 승인은 없습니다. 지적법에는 어디에도. 그 다음 2번 5번에 2번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에 지번 변경할 때는 자, 도시개발 사업 등에 따른 지적 확정 청량 지역에 지번 부여를 뭐 한다? 준용. 요 준용하는 거 있죠.
이 다음 문제에서 제가 정리해 드리겠지만 지적 확정 청량 지역의 지번 부여를 준용하는 것 세 가지 있죠. 그 6번 문제에서 나옵니다. 꼭 정리해 두셔야 되고 3번 방금 우리 지번 변경 등으로 여기도 결번이 생기면 이건 앞에 문제에서 했죠. 결번 대장에 적어 영구 보존한다고 그건 앞에서 설명드렸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지번 변경에 따라 지적 공부를 정리할 때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있죠. 요에 따라 지적 공부를 정리를 하죠. 그리고 등기 촉탁입니다. 5번에 자 지적법에 지번이 변경이 되면 등기부에도 변경이 돼야 되고죠. 오늘도 이 등기 촉탁 이야기 여러 번 할 겁니다만은 지번 변경도 등기 촉탁 대상이다. 단 지번 변경 외에 지번 변경 등 외에 뭐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니다. 그건 이미 여러 번 했고 또 오늘도 그런 문제가 나갈 겁니다. 자, 지번 변경 절차 전체를 요 5번 문제를 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 6번입니다. 자, 6번은 우리 말하는 지적 확정 청량 실시지역, 그 지역의 지번 부여인데 아직까지 이 방법을 묻는 거는 거의 출제가 안 됐지만 마지막으로 원칙과 예외, 1번이 원칙, 2번이 예외죠. 그걸 다시 한번 보십시오. 도시개발 1번에 도시개발 사업 등이 이루어져서 지적 확정 청량이 된 지역에서 지번은 원칙이 종전 지번이 사업 전에 도시개발 사업 되기 전 토지에 요 사업 전 토지에 있던 지번 중에 본번으로 된 지번을 가지고 붙이는 게 원칙이고 사업이 된 후에는 또는 지적 확정 청량이 된 후에는 다만 예외가 2번 예외가 다만 이 종전 지번이 요거죠. 요 본번의 수가 새로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다면 블록 단위는 맞죠. 블록 단위로 해서 지번을 부여하거나 또는 예외가 두 가지라고 이야기를 했죠. 블록 단위로 부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도 최종 본번이 나오면 당의 지번 부여직에 최종 본번 다음 본번이죠. 부번이 아니고 자 최종 본번이 두 번 나옵니다. 앞에 문제 4번 문제에서 2번 4번 문제에 2번 그 다음에 6번에 2번 최종 본번이 나오면 최종 본번 다음 본번입니까? 최종 본번에 부번을 부여합니까? 하면 본번을 부여할 수가 있죠. 이렇게 예외가 두 가지다. 여기는 선택이죠. 2번이 끝말 최종 본번 다음 본번입니다. 최종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게 아니죠. 3번은 요 자체가 이제 문제가 나왔다 그랬죠. 도시개발 사업이 준공되기 전에 준공이 되기 전에도 지번 부여할 수 있는데 사업 시행자 신청 등이 있으면 요때는 사업계획도에 따라 부여한다 해서 요 사업계획도를 물었고요. 그 다음에 사업계획도 그거를 알아두시고 4번에 이제 준용하는 거 있죠. 세 가지. 이 자체를 또 세 가지를 찾는 걸 물었잖아요. 지번 변경할 때
행정구역 동리가 개편, 행정구역 개편으로 지분을 다시 부여할 때, 축척 변경 시행지역에서 지분 부여할 때, 요 세 가지 경우에는 방금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지적 확정 측량이 된 지역의 지분 부여를 뭐 한다? 준용. 꼭 요거 세 가지를 알아두셔야 되고, 5번에 여기도 결번 이야기 뭐 계속 하고 있죠. 요런 결번이 생기면 결번 대장에 적어 영구 뭐하라? 보존. 그죠? 영구 보존하라 그랬고요. 자, 일단 3, 4, 5, 6번 네 문제가 전체적으로 지적 관련 문제 중에 첫 번째 예상 문제죠. 지번 관련 문제입니다. 이렇게 오늘 네 문제로 정리해 드렸고요. 다음 7번부터 미리 말씀드렸죠. 두 번째 예상 문제가 7, 8, 9, 10, 11번 지목입니다. 전부 옳은 걸로 물었는데, 지목은 28종류의 지목과 그리고 지목의 부호, 지목의 종류 28개를 묻는 지목의 종류를 묻는 문제도 있지만 지목을 등록할 때 토지 임야대장에 나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지적 공부할 때 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토지 임야대장에 지목을 등록할 때죠. 차장천원, 그 유명한 28종류 중에 24개는 첫음절을 따고 지목의 부호 말이죠. 지적도 임야도 도면에 등록하는 부호. 그 다음에 요 차장천원, 주차장, 공장용지, 하천, 유원지 요 4개만 둘째 음절, 둘째 글자를 따서 표기한다는 것. 그 다음에 28종의 지목의 종류, 법정 지목을 묻는 것도 나오죠. 법정 지목 찾아라. 우리 학계론에서 말하는 학문적 토지 분류가 아닌 법에 있는 28개의 지목을 묻는 문제, 아주 간단하게 나오는 문제도 있었죠, 많이. 그래서 우선 28종류 전체를 또 알고 계셔야 되고, 자, 오늘은 이제 백선으로 마지막 우리 7번부터 전체 출제 가능한 전체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립니다. 자, 1번 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으로 재배하는 토지는 과수원이지만 1번, 2번에 과수원 내에 주거용 건축물 부지가 있거나 2번도 마찬가지죠. 목장용지 물을 때 축산법 2조 1호에 따른 가축 등을 사용하는 축사등 부지와 이에 접속된 해놓고, 그죠? 주거용 건축물 부지 있죠, 여러분?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지목이 뭐다? 되죠. 1번, 2번에 과수원 내에 주거용 건축물 부지, 2번 목장용지 내에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지목이 뭐다? 대. 그건 대입니다. 대로 한다. 제일 많이 틀리게 나올 때 1번, 2번 주거용 건축물 부지 물으면 요건 대다. 3번 원야를 이루는 자갈땅, 암석지, 원야를 이루는 산림 등의 원야를 이루는 그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섭지, 황무지 나오면 이건 임야. 근데 이거는 이제 잡종지로 해가지고 임야죠.
이 말인데 잡종지로 틀리게 나온 지문이 여러 번 있었죠. 4번입니다. 석유류 등을, 자, 석유 제품, 액화 석유가스 외에 이제 작년부터 우리 전기 수소 이거 새로 이제 추가됐죠. 작년 시험부터 전기차, 전기 충전소, 수소차, 수소 충전소 이 부지도 주유소 용지죠. 전기 수소 이게 이제 추가됐습니다. 옳은 답은 7번은 주유소 용지 4번이고 5번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등 송수관, 송유관 등 부지는 이건 광천지에서 뭐 한다? 제외. 항상 광천지로 한다면 X죠. 물론 송수관, 송유관 등 부지 지목이 뭡니까? 이렇게 묻는 건 시험에는 없고 대부분 광천지에서 제외니까 대부분 이제 오늘도 마찬가지 다만 이런 단서 조항 가지고 물으니까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8번입니다. 마찬가지 지목의 구분 또 옳은 겁니다. 1번은 천일 제음 방식으로 하지 않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소금을 제조하는 부지하면 이것도 염전에서 뭐 한다? 제외. 염전이 아니다. 염전에서 제외입니다. 2번 영구적 건축물 해놓고 박물관, 극장, 미술관 등 부지는 자 이런 부지와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부속시설은 이건 됩니다. 유원지가 아니고 자 박물관, 극장, 미술관 등 부지 대죠. 되고 3번 자동차 등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야외 전시장은 이건 주차장에서 뭐 한다? 제외. 이건 주차장이 아니죠. 물론 잡종지라고 설명드렸지만 시험에는 주차장으로 한다고 나오면 X다. 제외니까요. 답은 8번도 4번. 요게 이제 도로입니다.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와 교통운수, 자동차 통행, 보행 등을 위한 도로와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 이게 도로죠. 31회 작년 시험에 도로로 지목을 도로로 할 수 없는 거 해놓고요. 4가지 써놓고 하나가 철도, 궤도, 교통운수를 위한 일정한 궤도 부지. 이 궤도는 궤도 나오면 이건 철도 궤도니까 이건 철도 용지죠. 이걸 답으로 냈던 게 작년 31회 기출문제였고요. 자, 5번. 늘 나오는 건 자연의 요소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지는 하천이지만 소규모, 이거 있죠? 소규모하고 인공적 수로, 거기 소규모라든가 인공적인 수로, 뚝 등의 부지는 국어. 국어인데 하천으로 한다든가 이거를 유지로 한다든가 제방이라든가 해서 틀리게 나온 게 수없이 많죠. 이건 국어다.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그러면 그건 우리 말하는 하천이지만 늘 2가지 있죠. 소규모, 요 말, 여러분 소규모라든가 인공적이다 이 말이 나오면 이건 국어다. 다음 9번입니다. 지목 구분으로서 옳은 거죠.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용도 안에 있는 통로는 그건 도로에서 뭐 한다? 제외. 이것도 당연히
도로에서 제외죠. 그 다음 2번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통로는 그건 대고, 공장 부지 안에 있는 통로는 당연히 공장 용지죠. 2번 자동차 선박 기차 등 제작 정비 공장 안에 있는 급유 송유 시설은 그거는 당연히 공장 용지고 주유소 용지에서 뭐 한다? 제외. 3번에 주차 전용 건축물 및 특히 이 부분 주차장법 19조 사항에 따라 시설물 부지 인근에 요거죠.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 그러면 무슨 전용 주차장 예를 들었죠. 백화점, 예식장 이런 큰 시설물 부지 인근에 백화점 무슨 예식장 부지 인근에 설치된 전용 주차장 있죠. 무슨 백화점, 무슨 예식장, 전용 주차장으로 만들어진 것은 이건 주차장입니다. 요게 옳은 지문이고 답이죠. 4번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카누장은 하천이고 산림 안에 있는 야영장 하면 요건 유원지가 맞죠. 근데 산림 안에 있는 야영장은 유원지지만 그건 맞지만 앞에 있죠. 그러니까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카누장 요거는 하천이고 물론 이걸 이제 체육용지에서요. 체육용지에서 이게 나오죠. 산림 안에 있는 야영장은 유원지로 갔고 다만 앞에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카누장은 체육용지에서 뭐 한다? 제외. 그렇게 돼 있죠. 일단 유원지로 한다면 그건 틀립니다. 5번에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 안에 있는 유적, 고적 기념물은 주된 용도에 따라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고 이건 사적지에서 뭐 한다? 제외. 이건 사적지에서 제외죠. 이건 유원지가 사적지가 아닙니다.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가 됩니다. 그대로. 그 다음에 또 10번 지목 구분 옳은 거 묘지를 물을 때 공간정보의 구축 관련된 법령상 지목 구분 중에 그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묘지공원, 여러분 묘지공원은 묘지죠. 그러나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 부지, 묘지공원 등에 있는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 부지는 뭐다? 이건 요건 대입니다. 그 다음 2번 여객 자동차 터미널, 자동차 운전학원, 폐차장 등 자동차 관련 시설이지만 이거는 폐차장까지 나오면 폐차장도 이제 작년부터 새로 추가됐죠. 이건 주차장이 아니고 잡종지죠. 특히 원래 자동차 운전학원도 잡종지였고 작년부터 여객 자동차 터미널 폐차장이 추가됐죠. 요거 잡종지고 3번 원상 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거나 흙을 파내는 곳을 허가된 토지는 이건 잡종지에서 제외죠. 원래 돌을 캐내고 흙을 파내는 곳은 잡종지이지만 원상 회복을 조건으로 허가됐다. 이 말이 나오면 이건 잡종지에서 제외입니다. 다음 4번 일반 공중의 제사 등을 위한 향교. 세 가지 이야기했죠. 교회, 사찰, 향교, 부지 나오면 이건 우리 말하는 종교용지, 교회, 사찰, 향교입니다. 그래서 옳은
답은 10번에도 4번이 옳은 정답이고 5번 국민의 건강정지를 위하여 해놓고요. 승마장, 경륜장 이거 나오면 체육용지. 경마장 있죠. 이뭐 승마장, 경륜장. 승마장, 경륜장은 체육용지. 경마장 있죠, 여러분. 경마장. 요 경마장이 나오면 이건 유원지. 자, 구분하죠. 경마장, 야영장. 이건 유원지입니다. 야영장은 앞에 있었죠. 자, 다시요. 승마장. 거기 5번 지문에 승마장, 경륜장. 이건 체육용지. 경마장이나 야영장이 나오면 유원지. 요렇죠. 구분, 비교하셔야 되고 11번 지목 구분 옳은 거 공항시설, 항만시설 요거 있죠. 우리가 공항부지나 항만부지라는 지목은 법정 지목은 없고 공항부지, 공항 과거에 비행장 그랬죠. 법 개정하기 전에는 비행장, 공항부지, 항만용지 나오면 이건 잡종지입니다. 답은 1번이고요. 옳은 정답은 2번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하고 있다 그러면 이건 첫 번째 지목 전이고 전이고 임야 그러면 중림지 여러분 살림 5년 이루는 수림지 중림지 나오면 임야 중림지는 여기 죽순을 재배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전입니다. 전 답할 때 이번 과수원 내에 과수류를 저장하는 저장고 이건 창고 용지가 아니고 이건 그대로 과수원 이건 그대로 과수원입니다. 이건 과수원이고 그 다음에 경마장 야영장 이야기했죠. 요거 경마장 야영장 나오면 이건 유원지 앞에 10번 문제에서도 제가 비교 강조해드렸고 5번 국토계획법에 따른 공원하고 녹지 공원과 공원 국토계획법에 따라 결정고시된 공원과 녹지 나오면 이건 공원입니다. 그대로 이건 유원지가 아니죠. 자 여기까지 이제 지목을 28종류의 지목을 오늘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렸는데 여기서 5문제 7, 8, 9, 10, 11번으로 정리해드렸습니다만은 이 문제들 외에 앞전에 기출문제 우리가 이제 7, 8월 달에 기출문제와 테마 특강에서 해드린 틀리게 나온 지목들 전체 한번 정리했죠.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이제 남은 것은 9, 10월에 가면 이제 동영 본 시험 대비 문제로 매회 1회, 2회 매회 지목을 내드릴 겁니다. 문제로 이제 그걸 가지고 여러분 마지막 최종 풀어서 답을 이제 찾으셔야 됩니다. 주로 옳은 걸 많이 물으니까요. 그렇게 보시고 작년에 도로 묻는 문제 하나 잡종지가 또 나왔죠. 오랜만에 31회 때 2문제가 출제됐고 그 다음에 지목 표기에서 이 차장 천원은 나중에 그 지적공부 등록 사항 할 때 제가 한번 다시 문제로 설명드릴 겁니다. 그때 이제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법정 지목 28개 이름을 묻는 문제도 법정 지목인가 아닌 것 찾는 것도 자주 출제되니까 그런 부분도 다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12번부터 12, 13, 14가 경계 관련 문제. 그 다음에 15번, 6번, 7번이 면적을 묻는 거죠. 그 18번이 이제 토지 등록 종합이고
다음 지적 공부로 이제 넘어갈 겁니다.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요 경계 12번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